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의료 모든 암에 대해서 AI가 진단할 수 있도록 산업을 이제 진입한다.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거기 대기업이 들어온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뭐 1340원을 안 넘긴다. 뭔가 있는 겁니다. D램 쪽하고 LPDDR5나 그리고 또 낸드는 한국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미국 동향하고 지난주 나왔던 얘기 보면은 일단 미국은 반등 실패. 네.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갭을 채우면서 뭔가 변화를 보려고 했는데 반등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한 번엔 못 가겠다라는 쪽인데 원래 이 자리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딱 돌려줘야 되는 자리인데 당장 못 가겠다라는 쪽이 나오는데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그냥 그거죠. 9월은 에이 됐고 라고 하는 분위기, 매크로 때문에 못 가겠어 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많이 보시는 게 유가랑 그리고 또 달러인데 요거 두 개는 같이 갑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은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였을 때 유가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상품 가격들 올라가는 변화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유가랑 달러는 지금 미국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는 유가가 좀 꺾여야 달러도 강세가 좀 멈추겠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정고점 때 막 넘어가려고 하는 이 분위기.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요 세 가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약간 걱정하는 아니면 매크로 지표가 이런데 주가가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완화가 돼야 가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 체크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도 시장이 이 관련된 쪽에서 부담 느끼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형주는 위축입니다. 대형주는 일단 지금 당장 뭘 해결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별로 못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쪽에 들어가는 대형 쪽에 뭐 한국을 대표하는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모두들 다 아직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받는데 이제 지금 중소형단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 분위기를 뭔가 이겨내기 위해서 막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러니까 요거 안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시장 분위기는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오는데 중소형 쪽에서 지금 가장 큰 키워드는 지금 현재 로봇, 예, AI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 중심을 보게 되면 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나라고 봤었을 때 예전에는 중소형 쪽으로 봤었는데 네. 이게 부상하다 보니까 시총이 많이 올라왔어요. 시총이 올라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 종목들이 MSCI 지수 편입과 관련된 쪽에 수급을 땡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 더 강한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 기준이 시총 한 3조 기준으로 많이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총 3조 때 넘어가면서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또 수급 들어오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러니까 숏 커버링 들어오고 이런 현상들이 같이 겹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MSCI 11월 달에 나오는 먼저 많이 땡겨가네요. 지금 시총하고 유동 비율 계산해 보게 되면 금양 편입이 유력합니다. 거의 편입 확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뭐 매매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혹시나 관련해서 금양 뭐 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또 포스코 DX 네. 밸류로는 설명 못 하겠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 정도 강하고 있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 이게 지금 다 이 정도 해당되다 보니까 들어가면서 시장에 이제 추가적인 수급들이 확 들어오는 단계거든요. 네. 이런 게 지금 아이디어다 보니까 중형급에서 수급 들어오는 이런 동향들이 움직인다는 거 이거 좀 체크하면서 관련된 가능성 여기 또 루닛도 들어갑니다. 네, 이런 가능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형은 9월 달은 안 되겠고 대형주는 그러니까 그 회피하는 쪽에서 시장들이 막 움직이는 과정들 이걸 좀 체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루닛과 관련해서는 나온 뉴스 보니까 유럽에서 그 유방암 검사할 때 그 의사 2명이 네. 본 거보다 이 루닛 제품으로 본 게 더 정확하다 뭐 이런 판결이 나왔다 뭐 이런 게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네요. 지난 한 달 반 전쯤에 제가 얘기 드린 내용입니다. 네, 왜냐하면 유럽은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2명이 필요해서 교차로 해서 이거 그 진단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AI가 진단을 통해서 이게 그 정도 확보된 거는 의사 한 명의 그러니까 이게 뭐가 주는지 모르겠지만 보조 진단이 같이 들어와서 확인되게 되면 이거는 하는 걸로 의료법에서 통과되는 걸로 나옵니다. 네. 당연히 수혜죠. 내가 또 하나 나온 얘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모든 암에 대해서 AI가 진단할 수 있도록 산업을 이제 진입한다 이런 얘기가 딱 나왔습니다. 이게 혹자들은 보니까 아유 AI 망했네, 이 AI 의료 쪽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오네라고 애써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산업 좀 보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라는 거대 빅테크가 AI로 들어와서 영상 진단까지 들어온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먹을 게 많으니까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거기서 먼저 진입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들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릴까요?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중에 보면은 우리 협업 좀 할까? 손 내밀거나 아니면 지분을, 인수를, M&A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더 높은 뉴스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악재가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거기 대기업이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기존 업체들의 지위가 더 올라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이쪽에 업황들이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만큼 돈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기업, 대기업도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뭐 다 올라간 거 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저 장정배님이 이런 글을 올렸네.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거 보니까 슬슬 고점 징후 같다. 그렇죠. 팔아야 될 때다. 예, 그렇죠. 예, 파십시오. 괜찮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보고 파십시오. 예. 뭐야? 기분이 더 나쁜데? 아닙니다. 한 5개월 전부터 그렇게 얘기됐을 때 사지도 않으시다가 이제 와서 주가 여기 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싸네 비싸네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뭐 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 불신지요? 민반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나왔던 얘기를 잠깐 또 정리를 해보게 되면 한국의 지금 예탁금과 관련된 쪽의 동향들 보게 되면은 예탁금이 좀 늘었습니다. 52조 4천억 예탁금이 늘었고, 근데 50조는 잘 안 깨지네요. 그만큼 시장에서 유동성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신용잔고는 지금 보니까 20조 4천억. 여기에 조금 계속 늘어나네요. 근데 이게 늘어나는데 최근 보니까 코스피도 늘어나지만 코스닥도 살짝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탁금 대비해서 한 40%가 좀 안 되긴 합니다만 이거 혹시나 이제 조금 더 지나서 계속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간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잔고 동향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글로벌 주식형 펀드 자금 동향 보게 되면은 일단 미국 쪽, 북미 쪽 봤었을 때 지금 지난주가 41억 달러였는데 그 지지난주 그런데 지금은 지난주는 7억 달러 유출입니다. 네. 마이너스 7억이고 중국은 계속 유출.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4억 달러에서 마이너스 2억 7천이니까 그래도 많이 줄긴 줄었네요. 그래도 유출. 네. 대만 유출 폭이 좀 심각합니다. 지금 현재 7주 연속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보니까 TSMC 실적 잘 나왔던데요. TSMC 8월달 실적 TSMC 안 지우고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8월달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왜 돌파했을까요? 지금 일반 파운드리 쪽은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 6월달에 얘기했다시피 파운드리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갑자기 뒤바뀌고 7개월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뭘까요? 엔비디아, GPU. 네, 이쪽이 P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P가 높다 보니까 Q가 같이 따라오면서 아직 Q가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힘든데 P가 올라가는 현상 때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구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TSMC의 역할로도 나오는데 또 보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또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그걸 대고 있더라고요. 우리 잭슨 왕 선생님이 주식 팔았다. 네. 근데 또 그 별거 아니라고 스톡옵션이고 이미 다 몇 달 전서부터 예고했던 거라고 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0.0037% 팔았습니다. 네. 에이, 그렇게 하면 작아 착시 현상 일으키고 액수로 얘기해줘야지. 29,386주. 그럼 얼마지? 금액을 400달. 한 450 치면은 3만 주 정도 치고요. 예. 그 정도. 네. 계산이 안 돼요. 야, 이거 우리 1억 이상은 계산이 잘 안 돼. 문과입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 팔았다고 뭐 얘기하는데 잭슨 왕 선생님과 일가가 전부 다 갖고 있는 지분이 8,600만 주입니다. 네, 거의 상장 주식수의 거의 3분의 1까지 되지 않나요? 예,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 별 영향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만은 근데 지금 계속 보니까 자금 유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주째 나와서 지난주에도 3조 9천억 그리고 또 한 7억 5조 7천억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데 또 혹자는 네. 이거 중국하고 대만 불안감 뭐 얘기하면서 외국인들이 빠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얘기들이 하게 되면 뭐 한두 끝도 없는 얘기고요.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막 갈 수 있는 얘기다 보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펼쳐지고 싶지 않고 중요한 거는 다 됐고 한국은 유입으로 2주째 유입입니다. 지난주에 4조 5천억 지난주 4조 5천억 이번에 7조 1천억 좀 더 늘어나네요. 네, 그래서 한국은 2주째 지금 특이하게 자금 유입되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예, 다 그나마 유럽이 계속 33주째 유출하다가 이번에 약간 폭이 줄어서 이제 유입되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국가별로 봤을 때는 한국이 최근 들어서는 한 2주째 유입이다라고 하게 되면 왜 그럴까요? 네, 그냥 넘어갈게요. 네. 네. 그런데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또 보는 거는 한국의 원 달러 환율이죠. 이거는 좀 강합니다.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강세 나오는 부분이다, 달러 강한 부분이다, 그리고 또 위안화가 약세로 퍽퍽 들어가는 부분, 약세니까 이거죠.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원 달러 환율은 잘 버틴다. 이게 뭘까라고 지금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달러가 계속 뭐 105대 진입해서 더 진입 들어가고 위안화가 뭐 7.4까지도 떨어지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뭐 1,340원을 안 넘긴다. 뭔가 있는 겁니다. 한국에 대해서 시각을 다르게 보는 거죠. 네. 하반기에 수출이나 그냥 또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미리 좀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 꼭 별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드디어 복수의 시간은 10월이겠죠. 기대도 안 되고. 기대도 안 되고요. 근데 감흥도 또 없고. 가다 보면 네. 또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네. 그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맨날 우리 9월 달에는 10월, 11월을 기대하자 이러다가 10월 달 되면은 우리 내년 1월 달 되면 다시 이게 항상 순서라. 근데 타겟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대주주 양도세의 이슈는 중소형 단입니다. 대형 단은 그렇지.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전에 미리 중소형주 막 움직여 놓고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그걸 차별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뭐 2차 전지주가 됐든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루닛이 됐든 이거 네. 연초에 사신 분들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 한 2, 3억 원어치만 사고 있어도 거의 10억 가까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시라고요. 파시면 됩니다. 뭐 팔았다가 다시 또 조정 나오면 또 사면 되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 너무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있을 생각이 수밖에 들어요. 없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런 기조로 가서 수출 동향들이 확인된다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10월 달은 대형주 단으로 움직일 것 같고 중소형주는 차익 매물이 나올 것 같고 그런 쪽을 한번 염두는 하자라는 네.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나온 내용들 또 주말 사이에 나오는 걸 보니까 중국의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중국의 지표 쪽에서 8월달 지표 CPI 발표됐는데 CPI, PPI 모두 다 토요일 날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CPI가 지금 플러스 0.1. 이거 이제 돌렸네요. 그래서 지난달이 마이너스 0.3%였다 보니까 이거 개선됐죠. 중국은 요 CPI가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막 폭등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살짝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고, 더 중요한 PPI는 지금 지난달이 마이너스 4.4%였는데 이번 달이 마이너스 3%로 돌았습니다. 조금 개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플러스권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확 하고 돌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유럽이나 미국은 지금까지 그나마 공산품 쪽에서 중국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물가가 떨어지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또 안 좋게 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하나 봐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달러 강세가 이걸 약간 누르는 측면들인데, 이게 만약에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달러가 강세에서 또 반전되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물가 상승 압력들이 올라가게 되겠죠. 되게 복잡다단한 국제 정세입니다. 네, 근데 그나마 그러네요. 중국에 대해서 우려감을 씻을 수 있다. 한쪽은 개선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밖에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많이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 그 화웨이와 SK 하이닉스 이 얘기는 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저기 네. 박순혁 이사의 버전으로 얘기할까? 네. 그것은 네. 반도체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떨어질 때.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네. 그 자기가 알고 그 주식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끝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자세 같아요. 말투 적어야지. 당신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과정. 당신의 믿음.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왔던 얘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SK 하이닉스의 잘못이 아닙니다. 참 누가 잘못이래? 시장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잖아요. SK 그렇죠. 하이닉스 주식 매도하면서. 네. 이게 잘못이 아니라 지금 보통 얘기하는, 그때 저희가 뭐 밀순위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어려운 말로 백도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들어갔었을 때 이제 보통 이제 수율이 만약에 90%다. 그러면 10% 정도는 수율 못 맞추고 불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유통사들이 이렇게 싼 값에 가져가지고 리패키징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유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만약에 그럼 SK하이닉스가 조사를 하겠죠. 품번 가지고. 그랬을 때 그 해당되는 대리점들은 아예 예. 어디 아침부터 그런 조지아에 있다고요. 조지아에. 조지아라는 나라에 가면은 조진다고 들어가지고. 그때는 잘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대리점 쪽의 관계들은 또 하다 보니까 이거는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결론은 이걸 가지고 미국 정부가 뭘 못합니다.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우려하는 건 그거죠. 이렇게 풀어놔주면 안 되겠네. 그래서 내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서 장비 반입 관련된 걸 더 타이트하게 이제 1년 유예 이런 거 안 해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제 SMIC에서 지금 기린 6000S인가? 이거 가지고 이번에 메이트 프로에 들어가는 거 가지고 7나노급해서 우와 이거 엄청난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SMIC는 이거 대량 생산하게 되면 망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EUV 첨단이 아니라 우에서 DUV 쪽으로 심자외선 쪽으로 들어가서 생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됐었을 때는 비용이 무지막지 들어갑니다. 지금은 중국 정부가 돈을 때려 부으면서 지금 보조금 지원해서 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삼성전자와의 EUV 공정하고 같이 생각해 본다 그러면 100배 차이가 납니다. 비용이.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보면은 하면 할수록 손해죠 이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상징적인 의미다. 네, 우리 중국이 이만큼 해서 자체적으로 이 반도체 저 리미티드 제품으로 나오는 건가? 한정? 거의 그런 수량 10만 대, 100만 대 한정 뭐 이렇게. 예, 대량 생산하면 할수록 압박이 많이 간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내용 잘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 D램 쪽하고 LPDDR5나 그리고 또 낸드는
SK 하이닉스 것도 썼습니다. 네. 자립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부품의 한 90%가 자립이라고 막 선전하고 있거든요. 이런 핵심 만약에 10% 가까이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한국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돈이나 자원이나 모든 걸 가지고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시간이나 그걸 다 압축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산업의 인프라 같은 쪽이다 보니까 이거 지금 당장 해결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 가면 또 어떻게든 끌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화웨이가 뭐 몇천만 원대씩 팔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는 몇 가지 요인들로 봤을 때는 팔면 팔수록 또 손해인 것도 많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